새로운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곧 새로운 변화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변화가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반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곧 새로운 변화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변화가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하는 거.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GL그룹의 밴드 방송을 하게 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최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 밴드 그리고 박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의 최고 대빵입니다. 우리 장은나 지피님, 그리고 최고의 멋쟁이 GL그룹, GL그룹의 최고 멋쟁이 우리 장복동 사장님한테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작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리를 좀 키웠습니다. 오케이.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제목은 마이스토리 PM입니다. 제가 평범한 30년 차의 직장인이, 다른 분들은 제 삶이 평범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극히 좀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이 평범한 직장인이 이 네트워크 사업, PM을 하게 된 사업의 계기,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좌우충돌 겪었던 성장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장님들과 진솔하게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지금 캐리어에 지금 입사해서 현재까지 30년째 근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PM은 2023년도에 12월에 만나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VP 직급으로 사업을 광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성장 과정은 딱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좀 했어요. 가정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이 나이 때부터 제가 스스로 일어나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밥을 해야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때 제 자립심이 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빨리 성장해서 자립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성장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 후에 제 삶을 통째로 바꾼 사람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운명적인 만남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대 후에 직장에서 만난 노동운동 선배입니다. 이분은 광주 전남 지역의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주 40시간을 좀 쟁취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남녀 단일 호봉제를 쟁취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좀 있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제 기존의 사고가 산산이 좀 깨졌죠. 그리고 특히 이 책,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 마르크스하고 프리드 엥겔스가 줬던 공산당 선언. 여기에도 지금 독일 국기가 보이시죠? 이 두 분도 독일 사람입니다. 이 30년 전부터 제가 독일하고 좀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선으로 보냈던 관점들이 다 노동자의 시선에서 보는 관점으로 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명적인 만남은 2023년 12월 직장 선배, 우리 최경 스폰서님이죠. 이때 제 상황은 1년 넘게 퇴직 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우리 조합원들이 연령대가 5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가 퇴직 후에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합에서 그 사업을 좀 받아 안아서 1년 넘게 퇴직 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입버릇처럼 뱉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님들 뵈면은, 형님들 곧 나가시면은 하실 일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입버릇처럼 그때 버릇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2023년 12월에도 우리 최경 스폰서님하고는 30년 가까이 같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별로 친분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일하는 부서도 틀리고 해서
그냥 만나면은 인사 정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지 12월에 조합 사무실에 계셔가지고 습관적으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생겼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다음날에 전화 와서 밖에서 잠깐 보자고 해서 때마침 그때 회의도 없고 해서 그날 밖에서 뵀는데 그때 박근경 스폰서님을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스폰서님의 끈질긴 권유와 리크루팅으로 해서 제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 박근경 스폰서님이 주신 쇼더플레이라는 책의 안에 제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꽂혔는데요. 저는 남의 걸 뺏어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남을 도와야 성공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업을 같이 할 사람 5명만 찾으면 이 사업은 끝난다. 이런 게 이 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노동운동 하면서 늘상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였어 라고 편견이 그때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잠도 살짝 안 오고 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제가 노동운동의 멘토분들한테도 좀 상의를 좀 했었고요. 대부분 반응은 똑같겠죠.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 결단까지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이 노동소득을 키워왔던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하는 순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그 지금까지 살았던 제 캐리어죠. 이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결단까지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길을 봐버렸잖아요. 이런 비전을 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근혜 수변수하고 면담을 통해서 사업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단하고 나서 제가 걸어온 2년 11월부터 오늘까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이 길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얘기를. 2024년도를 제가 제 네트워크 사업을 비춰볼 때 사업 결단과 양적 성장으로 한번 규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PM을 만나고 2달 후죠. 2월에 사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4월 달에 IM 달고 5개월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VP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제 산하 파트너 한 분이 VP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양적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양적 성장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광주에 우리 그룹에 있는 사장님들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만 유일하게 좀 이렇게 광주에 좀 털을 잡았고 있었는데, 이때 계속 시스템에 참여하려고 우리 파트너로 같이 주말마다 순천이나 요수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제가 광주에서 이걸 세미나하면 어떻겠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근경 스폰서님하고 같이 논의 끝에 광주에서 한번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그 때마침 또 우리 산하 파트너 분 중에 학원을 운영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학원에서 2024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우리 광주 팀이 월요일마다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스폰서님 초청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독일 PM 사업,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평생 하기 위해서는 문화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광주팀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1박 2일, 10월 17일, 18일 될 거예요. 가을 힐링 세미나를 우리 자체적으로 광주팀이 1박 2일 갔습니다. 우리 PM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고 12월에 광주팀 망년회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절실했던 게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우리 사무실 공간을. 그때 계속 학원도 세미나 하는데 우리 파트너분의 그 본래 업이 다른 업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우리만의 공간, 우리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죠. 대부분 다 투잡입니다. 투잡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려도 상주할 인원도 없는 것 같고, 또 재원도 문제고, 이런 고민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았던 게 이것을 우리 성장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자. 그래서 1박 2일 우리 10월 달에 가을 힐링 세미나 때 회의로 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재원을 빠른 승급 보너스로 재원을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이면은 13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PT를 달면은 빠른 승급 보너스 650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 산하의 파트너입니다. 지금 또 속에서 FAB를 받으면은 그 재원 가지고 깨달음과 또 질적 성장으로 좀 제 네트워크 지나온 길을 좀 비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소리가 안 나 지금. 아, 돼요?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신다고 하네요. 소리가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깨달음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었었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움이라든가 가치 이런 걸 뒤로 한 채 양적 성장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흡사 모래 위에 건물을 지어 놓은 그런 형국이었죠. 그래서 이게 목표 직급 도전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장에 부침이 생기고, 그래서 2024년 12월에는 성취감보다는 좌절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어려움, 네트워크 마케팅 어려움. 그래서 25년도 초반에 1월부터 4월, 5월 달까지는 굉장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팀들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거품이 빠지면서 또 여러 가지 부정을 겪으면서 좀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좀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해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그래도 제 시기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안에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겠다라는 좀 생각도 해가면서 그 시기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도 5월에 새로운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네, 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성장의 정체나 부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 우리 시스템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도 이때 우리 박근현 스폰서님을 굉장히 아마 같이 좀, 좀 약간 울컥하긴 하는데요. 이, 이것을 좀 무사히 좀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많이 느꼈던 게 저 광주 팀의 새로운 이름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박근경 스폰서는 논의 끝에 이때 탄생한 이름이 우리 팀 웨이커스입니다. 깨우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슬로건 웨이크스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들은 아침에 매일 준방송을 할 때 이 웨이크스 의미를 외치고 같이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 청량한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우리 웨이크스 의미를 한번 들려드리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스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고 스스로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건강과 자유 그리고 성장의 길을 함께 여는 깨어있는 리더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슬로건이 Succeed Together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치면서 우리 팀원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2025년도 5월에 깨달음을 얻으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팀 사무실 우리 팀원들이 합심해서 사무실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팀 사무실을 성공 발전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팀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박대성 코치님도 많이 영감을 주셨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들은 6시 반부터 6시 55분까지 20분에서 30분 준방송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고객 집중 초대 날 해가지고 행사하고 시음회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은 사업자들의 저녁 식사까지 해서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하면서 질적 성장 또 가치를 장착하는 이런 팀으로 지금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질적 성장을 토대로 해서 양적 성장까지 같이 하는 시기로 지금 만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2년 동안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제 네트를 보면서 느꼈던 지점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sam찰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시스템 소득을 통한 진보가 더 나은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저도 그랬었고요. 노동소득의 한계를 느끼면서 시스템 소득을 통한 진보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어려웠지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소득이 뭐냐? 다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돌아가는 꾸준히 창출되는 소득이에요. 즉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더라도 아니면은 제가 여행을 간다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제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 소득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안정적으로 시스템 소득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바로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또 열심히 하고 내일 또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열심히 사업하신 이유도 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원하십니까? 어떤 네트를? 부실한 소비자, 교육되지 않는 소비자, 가치를 장착하지 않는 사업자의 그 표본인 부실한 네트워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탄탄한 사업자 네트워크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탄탄한 사업자 네트워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2년을 돌아보면은 제 네트는 대부분 이 부실한 질적 성장을 등한시했던 양적 성장만 몰두하다 보니까 모래 위에 건물을 쌓는 이런 건물같이 그런 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네트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나의 네트워크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교육되지 않는 소비자, 가치를 장착해 보는 사업자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분들의 특징이 간간히 제품 소개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 교육되지 않은 소비자, 가치를 장착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제품이 탁월하잖아요. 제품의 감동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품의 감동은 있는데 사업적인 가치라도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제품 소개는 간간히 해요. 하고 근데 대부분 아픈 사람 위주로 소개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런 소개를 하다가 보면은 부정을 겪게 됩니다. 다 여기 사연은 다 부정을, 저도 마찬가지고 부정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게죠. 그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그거 하면은 집안이 망하는데, 아니면은 야 지금 그거 다 먹고 있는데 쿠팡이 더 싸. 또 아니면은 이게 또 우리 제품이 호전 반응이 만만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호전 반응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가치를 장착하지 않았고 교육되지 않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부분 소개가 끊기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런 네트에서의 나라는 사업자는 대부분 호전 반응이라는 소비자 관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교육되지 않는 소비자고 또 그 같이 배움을 좀 뒤로 했던 좀 사업자,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티업은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티업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인맥도 넓고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대나서 이분만 사업하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좀 잘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라고 대부분 스폰서가 그렇게 좀 말을 좀 티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리크루팅 장소에 우리 스폰서님들이 가시게 되면은 대부분 상대방이 우리 스폰서님 볼 때 약 파는 사람, 제품 팔러 온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겠죠. 이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보다 또 훨씬 우리 또 그룹장님 말할 것도 없으시고요. 수많은 이런 편견에 있는 현장을 아마 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 또한 이런 인지조차를 못하면 이게 사업자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었지만은 나 또한 이게 열심히는 하는데 복제가 안 되는 거, 이게 사업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오직 제품 전달만 하고 그런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라 하면은 대부분 우리 제품이 열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2대, 3대, 5대, 6대까지 소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막 6대, 7대, 10대까지 내려가더라도 이런 상황, 이런 네트에서는 내가 직접 가서 다시 리크루팅을 할 수밖에 없죠.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혹시나 그 과정에 사업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발견을 못하게 되겠죠. 제가 인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제품의 감동은 있었지만은 사업성이라든가 교육되지 않고 또 가치를 장착하지 않는 이런 사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싼 이슈죠. 저렴한 이슈, 쿠팡이나 이런 데에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죠. 좋은 줄 아는데 왜 좋은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서 야 PM도 좋긴 하는데 한번 PM 먹어봤으니까 이것도 더 좋은 거래. 이것도 한번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아마 이분들은 아마 PM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옮겨가는, 다른 이탈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제 네트에서 2년 동안 많이 일어났던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네트는 가치와 배움을 소홀히 했어요. 세계에서 질적 성장은 좀 등한시하고 양적 성장만 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초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대부분 호기심, 호의적으로 제품은 좋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쉽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세미나를 몇 번 참석하면 그 비전도 보이고, 평범한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뭐 5천, 2천도 번다 하고, 이래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과감히 좀 뛰어들고, 뛰어들다 보면 대부분 그때부터 전달을 하게 되고, 대부분 제품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부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 부정이 되죠. 그만둘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래서 네트워크 사업 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한 1년 안에 거의 84%가 조용히 사라진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이 일에 대한 가치가 적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상대의 부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으면은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가치를 정립이 정착하지 못했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네트워크는 뭐냐? 당연히 여기 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자 중심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제 네트를 포함해서 우리 팀 전체 다 이렇게 만들어갈 네트인데요. 대부분 사업자를 발굴한다고 하잖아요. 좀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사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소비자가 되는 건지. 그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사업자들은 그 비전을 먼저 보면서 신중히 그 내용들을 알아봐요. 알아보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배우면서 이거 사업을 결단을 하게 되고 또 배우면서 전달을 하려고 해요. 보통 사업자 마인드라고 하면. 그래서 처음에 뭐 제품 공부, 호전 반응 공부, 이런 공부를 하다가 점점 매니아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다 3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제품 체험해보고 저 제품 체험하면서 가면서 또 호전 반응도 나오면은 처음에는 스폰서님한테 여쭤보다가 나중에는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내 호전 반응은 제가 관리하면서 내 파트너까지 관리하는 단계까지 오르죠. 그리고 대부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왜? 이 사업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봤기 때문에 나랑 같이 뛸 사람을 5개 라인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풀로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렴한 이슈는 그 쿠팡이나 이런 것은 이슈가 되지 않겠죠. 이런데 근데 혹시나 제 주위에 아직도 그 뭐냐 쿠팡이나 이런 이슈를 뭐 싸게 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쿠팡이나 이런 거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뭐 제가 없죠. 단지 제가 그분들한테 사업성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을 보여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업자라고 하면은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게 뭐지 하고 배우는 태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해서 시스템 안에서 더 나아가 더 큰 가치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사업자가 되고 리더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 리더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 나의 네트가 적어질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겠죠. 부침이 있고 성장 시기도 있고 그런 과정은 겪지만 절대 이탈은 하지 않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미 가치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자를 발굴을 좀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흔히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까 봐요. 사업자 안에서 리더가 나오고 리더가 그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한 명하고 한 명을 100명의 소비자하고 안 바꾼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의 리더를 100명의 사업자고도 안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소비자 사업자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명의 사업자는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요. 한 명의 리더는 100명의 사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룹을 만든 거. 왜? 이것은 팀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그룹은 뭐냐? 내 팀 안에 리더가 몇 명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제품 소개로 나오는 리크루팅 장소에서도 사업자를 찾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제가 2년 동안 짧지만은 네트워크를 해보면서 사업자를 찾는 리크루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현실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대부분 이게 사업성 때문에 이게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미팅 좀 해줘, 이런 사업으로 인해 소개가 나오는 건 그렇게 드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제품을 매개로 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은 현장에서 대부분 제품으로 매개로 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데모도 보여주고 시음지도 작성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박관념이 이거 보상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때문에 계속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보상을 살짝 풀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느낌을 보고 이 사람은 미리 제가 짐작을 하고 이 사람 부정이 굉장히 강하겠다 해서 보상은 아예 전달을 않고 제품만 전달했던 현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는 나오는데 사업자가 안 나와요. 리크루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저를 보더라도 아마 일이 뭐냐, 제품이 90% 보상이 1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후속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분 중에는 우리 장한나 지피님이 후속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제품을 전달해 가지고 후속 관리를 통해서 사업자를 만드시더라고요. 참 저도 후속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후속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후속 관리인데 가장 또 그게 제가 좀 접하기에는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리크루팅 하는 방법은 틀리겠죠. 상대에 따라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현장에서 보상 플레이, 사업성을 보여주는 걸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제가 가졌던 그 재능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죠. 왜 나에게는 이런 사업자가 안 나오지? 이런 말씀 대부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사업성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나, 현장 분위기가 세야 다단계 네트워크 막 이거 피라미드 이런 부정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보상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여러 가지 좀 자문도 구해보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꽂혔던 게 이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 시 고지 의무를 활용하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저희 독일 PM은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업자는 이 앞에 계신 사장님한테 이렇게 대신 광고를 합니다. 우리 직접 판매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업자가 우리 제품을 광고를 하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제가 제품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저는 본사에서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거 리크루팅 하면서 회원가입하고 우리 제품을 드시는 순간 소비자로서 본사에서 캐시백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로서 이 사장님한테 이 캐시백을 받을 권리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고지 의무같이. 그래서 제 권리를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사장님 마음이지만은 제 의무는 이런 사장님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5분에 10분 정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사의 고지 의무를 활용해서 보상을 자연스럽게 푸시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저한테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어떠신가, 각자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가장 꽂혀서 한번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리크루팅, 사업자를 찾는 리크루팅 성공 포인트가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편견이 있고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을 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극복하면서까지 이 네트워크 사업, PM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금 이 내용이죠. 이 안에 독일 PM 안에 제가 원하는 게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결단하게 된 내용들이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사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리고 건강, 여행, 꽂히는 건 다 성향 다 틀리겠죠. 근데 이런 게 모든 것이 독일 PM에 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사업을 결단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새삼 한번 다시 재인식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된 그 가치, 하게 된 계기를 이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 이런 얘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재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그 2024년 사업을 결단하고 나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 네트워크 가치를 좀 제 가슴속에 새겼던 내용입니다. 이게 1900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개념이 제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 1927년 하버드대 논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대부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 게 1940년대부터 진행이 됐던 그 사업으로 접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80년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1940년대 이게 80년 전에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하고 가치,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도 지금 현재 이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유, 가치가 틀려졌을까요? 같을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전에 선배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런 내용들을 원해서 파이프라인을 원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가치는 올해 지금 이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봐요. 이거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또 파이프라인이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는 같아요. 근데 단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 사업 도구는 변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저희 한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네트워크가 1980년대 후반에 좀 들어왔죠. 그때는 사업 도구가 대부분 일상생활용품이었죠. 세제막 이런 거.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장품, 그러다가 지금 이 시기에는 건강기능식품, 웰빙으로도 넘어오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따라 사업 도구는 바뀔 수 있더라도 이 네트워크 가치는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리크루팅에서 어느 현장에서 이 네트워크 가치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보니까 책 소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여덟다더라는 책이 있어요. 2015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한
재판도 계속 많이 되더라고요. 그 8단어 안에 우리 인생을 좀 투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볼견인데요. 견 단어 안에 이 내용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읽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걸 우리 스폰서님이 제 책까지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소개된 몇 개의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기 같이 공유하고자 한번 띄워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이 보려고 할 뿐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호학심사라는 말이 있어요.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심사라고 합니다. 심사라는 뜻은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지 이 본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웠지만 흘려보낸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꺼내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이 아닌 견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책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꽂히는 부분은 제 것으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사로운 부분까지. 그래서 깊게 새겨야, 내 가슴에 깊게 새겨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꺼내쓸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면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저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당당합니다. 지금은 그게 뭐냐? 아무리 제가 상대방이 뭐 의사, 박사, 변호사,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이런 분들도 그분들은 지속 가능한 소득이 아니죠. 한계가 있는 거죠. 당장에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5%의 범죄에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자부심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지금은 제 가슴에 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왜?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배움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우리 장복덕 사장님 계시죠? 저는 제가 본 중에 가장 멋쟁이십니다. 우리 장복덕 사장님이 우리 웨이커스 사무실의 선거발전소에서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배움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연계되는 순간 이건 이제 끝났죠. 지속적인 열정이 생깁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데 있어 배우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는 건 단언컨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알바를 하더라도 하루째 알바를 하더라도 그 알바하는 8시간에 어떤 알바를 할지 배웁니다. 초반에. 하물며 수입을 우리들이 네트워크 사업하면서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최소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런 감원을 바꾸려는 꿈이 있다 하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네트워크 사업 하신 분들, 조용히 사라지신 분들은 그래요. 그냥 다 안다 병에 있죠. 처음엔 똑같이 보이거든요. 무한 반복, 똑같은 내용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좀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나 그리고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그룹원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그룹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상식적으로 사업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 많이 보셨죠? 1년을 버티고 3년을 채워라. 제가 가장 이해이 되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 미국에서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 분들이 설문을 해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하면서 1년을 버틴 사람이,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둔 사람이 100명 중에 84명이라고 합니다. 16명만이 네트워크 사업을 1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여기서 희망이, 1년을 버틴 사람이 16명 중에 3년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94%가 100만장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통계 자료가 지금 현재 제 관점에서 가장 이완이 되는 통계 자료고, 이 힘으로 계속 열심히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M을 만난 것은 행운이고 PM을 알아간다는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제 그 프로필에도 이런 문구가 써지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PM을 저한테 만나게 해준 은인이 계십니다. 지금 최경 스폰서님인데요.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PM을 알아간다는 건 축복이다. 이 의미를 알게 해주신 우리 박근경 스폰서님,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리더분이십니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들,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부정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걸 견뎌내면서 우리 팀을 유지하면서 같이 뜻을 모아서 PM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